그러니까 내가 매달 전세 금액이 폭등해서 내야 되는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전세 금액이 올라가다 보면 전세 시장에서 빌라가 차지하는 공급 역할의 회복은. 안녕하세요. 루원센트럴 부동산 TV 한명아입니다. 요즘 부동산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부동산에 관한 요모조모 알려드리는 부동산 소통 TV가 되겠습니다. 고객님들께 부동산에 관한 요모조모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보고서나 기사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우리 얼마 전에 지나간 2024년 9월은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 지수의 변곡점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뜨거웠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올해 여름부터 뜨거워지고 있는 아파트 매매 시장을 눈으로 귀로 보고 듣고 있으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뉴스에서도 많이 여러 번에 걸쳐서 보도가 됐었잖아요. 매매 가격 지수가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우리가 수치상으로 본다고 하면 2023년 12월 1000건 이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4년 8월에는 1800건 이상으로 증가해갖고 800건 이상 이렇게 증가한 건데요. 이는 아주 우리가 분석을 해본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금리 인상이 둔화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뉴스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매 시장의 활기가 어떤 거에서 기인을 했는지 우리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한국부동산원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2023년 12월부터 상승세로 전환해서 2024년 8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거는 강남권과 용산구 등 굉장히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매매 가격 지수가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서울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저희 부동산에 위치한 인천에서도 사실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매매 시장의 활성화는 실수요자 중심의 아파트 매매 시장인데, 이 실수요자 중심의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1주택자들도 매도 의뢰를 하는 것은 앞으로 주택가격이 더 떨어질 거니까 팔고 있다가 떨어지면 사자라는 의견보다는 조금 더 큰 평수로 아니면 조금 더 상급지로 이렇게 갈아타자는 의견이 많이 보이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보통 부동산 시장이 좋으면 좋은 집을 먼저 매수하고 우리 집은 조금 있다가 좀 더 오르면 파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아니면 최소한 같은 날 같이 매수를 계약서를 같이 쓰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들은 많이 조금 우리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만에 하나 현금이 꼬이고 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은 대출까지 점검해서 먼저 사고 나중에 팔아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돌다리도 두드려서 타진하고 진행하는 게 좋을 듯한데요. 어쨌든 지금은 갈아타는 수요가 많아진 것은 부동산 현장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1주택자가 매수를 하든 무주택자가 매수를 하든 KB 데이터 허브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보면 매수 우위 지수는 작년 대비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 올해 6월보다 7월이 20% 이상 급등한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조금은 안 되는 게, 8월은 7월에 비해서 급등세가 조금밖에 오르지 않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걸 주간으로 확인을 하면 8월 중순에 피크를 찍으면서 8월 말 9월 초 조금은 매수 우위 지수가 조금씩 하락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매매 시장의 동향도 주식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지금 같은 수요자 중심의 시장은 매수하려는 수요자들의 소득과 대출, 기존 주택 매도한 처분 금액 이런 데서 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대출이 줄고 아니면 주택 처분하는 소득이 조금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주식처럼 구매력이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금리 인상이 둔화되고 경기 침체의 우려가 완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면서 발생한 매수 우위 시장에서 여기에 빌라 등 전세 시장의 전세 공급 역할이 전세 사기 등의 이유로 그 역할이 점점 소실이 되면서 아파트 전세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올라서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중요한 변수가 되니까 여기에 더 정책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데요.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아주 다양한 정책을 펼쳤었잖아요. 이러한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에는 우리가 부동산 정책까지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어쨌든 올해 부동산 매매 시장은 전세 강세가 주도한 시장이고 실수요자들의 중심으로 형성된 시장인데, 이 전세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큰 이슈로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변에 입주장 같은 경우가 있다고 하면 전세가 약세가 될 거기 때문에 매수가 크게 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까지 겹쳐지게 되고, 장기적으로 빌라 등이 전세 시장의 공급 역할을 다시 수행하게 되는 경우에 금리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리는 은행 대출 시 납부하는 대출 이자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납부하게 되는 실제 납부 금액의 절대액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매달 전세 금액이 폭등해서 내야 되는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전세 금액이 올라가다 보면 전세 시장에서 빌라가 차지하는 공급 역할의 회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오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직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여기까지 빌라가 전세 공급을 다시 재개하게 된다고 하면 아파트 매매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24년 9월을 보내면서 각종 부동산 뉴스하고 보고서를 보고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과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동산을 매도하시거나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전월세, 부동산 세금, 아니면 부동산 투자 등 부동산에 관한 요모조모 궁금할 때 저희 센트럴 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해결이 훨씬 쉬워진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저희 부동산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로원 센트럴 부동산 TV 한명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